네, 2022년 10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죠. 제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식으로 미사일을 쏘면 즉각 북한 동서를 관통하는 식으로 평양 상공으로 대한민국 미사일이 지나가도록 도산안창호하면서 SLBM을 발사하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그 연장선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 저는 계속해서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하라. 네. 그래야 유비무한. 그래야 작전을 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9분부터 오후 12시 18분 사이 북한 이북 강원도 통천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에 있는 알섬이라고 하는 무인도 돌섬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군이 포착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쏠 때는 이 알섬으로 쏩니다. 2019년에도 전술 지대지 미사일, 쉽게 말하면 북한판 에이타킴스죠. 방사포에서 확장한 그것도 이쪽으로 쐈었죠. 단거리 미사일이 일로 쏩니다. 그 다음에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쪽으로 북태평양 방향으로 쏩니다. ICBM인 화성 15형인가는 뭐 그것도 그쪽으로 쏘겠죠. 네. 이 IRBM, ICBM은 사거리가 몇천 킬로미터로 매우 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디 쪽에서 쏘든 간에 북한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표적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냥 바다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반덴버그 공군기지 같은 데서 쏘죠. 미국 우주사령부가 쏘면은 전략사령부 산하에서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쏘면은 그 태평양에 있는 뭐 미국령 섬이라든지 뭐 그런 데다가 딱 맞춰서 제대로 맞는지 미국은 ICBM을 확인합니다. 미니티만을 쏘면. 근데 북한은 그런 해외 영토가 없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IRBM, SRBM을 쏴버리고 이거는 그냥 그래 내가 쐈으니 니들이 맞아서 뒤지든 말든 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고 SRBM은 사거리가 몇백 킬로밖에 안 되니까 북한 내에서 쏴서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표적지로 함경북도 길쭉군에는 북한이 핵실험하는 핵실험장이 바로 있죠. 그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으로 쏩니다. 그쪽으로 쐈다는 게 우리 군에서 탐지했습니다. 아마 북한도 곧 발표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네 한 거를 계속 떠들어서 우리가 더 겁먹고 감추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의 발표에 따르면은 두 미사일은 230km를 날랐고 가장 높은 고도는 24km까지 올라갔다. 많이 안 올라갔죠. 보통 우리 타는 여객기들이 한 10km 상공을 날아갑니다. 해발에서부터.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가요?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10km, 한 9km, 조금 더 11km 날아가는데 그거보다 2배 더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낮게 날아간 겁니다. 속도는 마하 5였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측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은 상당히 낮게 날아갔고 24km잖아요. 근데 이 사드는 우리 무기는 아닙니다. 주한미 35 방공포 여단이 운영하는 무기인데 이건 50km 이상에서 맞춘단 말이에요. 물론 더 이상 올라가면 또 못 맞추지만 그러니까 24km로 날아오게 되면 사드는 50km 이상에서 오는 미사일을 맞추니까 못 잡죠. 팩3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음속의 5배라 그러면 조금 고민이 좀 되죠. 매우 빠르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이 이제 합참이 발표하는 거 보게 되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실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항상 한미 공조를 강조합니다. 자, 오늘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는 않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합참으로부터도 보고를 받고 합참은 또 상임위원회도 보고를 하고 그랬답니다. 이 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NSC 상임위원들은 이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등 들어가죠. 국정원장. 이 위원들은 다음 주 11월 첫 주죠. 비질런트 스톰 강력한 태풍, 용감한 태풍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미 공군기들이 한 몇백 대가 참여해 떠가지고 패키지 스트라이크 하는 겁니다. 떼거리로 올려가서 작살내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대규모 편대공 공격이라고. 맨 앞에는 전자전기가 날아가면서 이 모든 비행기 부대는 조기 경보기가 지휘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전자전기가 날아가면서 상대방 레이더하고 다운시킨 다음에 대공제압기가 들어가면서 밑에 있는 방공미사일 기지를 작살을 내면서 그 다음에 제공기가 들어가면서 적기가 떠서 날아오는 게 있으면 그걸 다 격추시키고 그 다음에 전폭기들이 쫙 따라가서 사람 사는 데는 지상이잖아요. 밑에 있는 표적들을 박살을 냅니다. 그때 북한군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응을 해서 포를 쏘거나 그러면 우리가 맞을 수도 있죠. 그 추락하는 비행기가 있으면 한미연합공군의 서치 앤 레스큐 탐색 구조전대 헬기가 바로 따라 들어가서 떨어지는 조종사가 있으면 바로 캐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1파, 2파, 3파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할 때 비행기들은 전투기들은 무장을 잔뜩 달고 뜨잖아요. 공격해야 되니까 쫙 뜹니다. 그럼 연료를 많이 못 싣잖아요. 뜨고 난 다음에 그때 급유기가 미리 떠 있다가 기름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러면 뜨고 난 다음에는 이미 속도가 있으니까 적은 연료로 깊이 날아갈 수 있죠. 이러한 공격의 제일 앞장은 적기를 격추하거나 그다음에 지상 표적을 날리고 하는 거면 스텔스기가 앞장서고 전자전기하고 대공제압기 활약으로 적의 방공망이 무력화되면 비스텔스기들이 잔뜩 달고 들어가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한다라고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ICBM 발사하고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전략적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 조야의 의견은 북한이 어차피 핵 개발해서 핵실험을 하든 뭐하든 간에 핵이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핵이 없다. 근데 미군은 핵을 갖고 나갔다. 그러니까 미군의 전술핵 B-61을 도로 한국에 갖고 와서 이게 전술핵 재배치죠. 갖다 놔라. 그게 1차 요구. 그 다음에 그 전술핵을 미군기가 달고 가서 투하할 수도 있지만 한국 공군기도 달고 가서 투하할 수 있도록 핵 공유하자.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만 핵 공유가 되죠. 핵 공유의 전제 조건은 전술핵 재배치. 두 가지를 굉장히 요구하는데 미국은 현재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미군에 몸담았던 고위 간부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재미있는 거는 지난 10월 13일 날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사실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었어요. 10월 12일자구나. 북한이 실차 핵실험을 하면 라는 조건 하에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핵무기, 쉽게 말하면 B-61을 탑재한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 직접 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 근처에서 계속 대기하게 하는 항공모함에 이제 B-61을 탑재한 함재기를 놓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한국에 두는 거. 실질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건 핵 공유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전투기가 달궈서 때리는 건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적 차원인데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식 핵 공유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쭉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하구나. 우리도 아이디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 안 하고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도어 스태핑 때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잘 경청하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B-61을 대한민국에 갖다 놔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순간에는 이거는 비행기에 달고 가서 투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때리는 겁니다. 쟤네들이 먼저 때리면 B-61도 터질 수 있고 B-61을 탑재해야 하는 스텔스 기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동시 타격이 안 되는 거죠. B-61을 갖다 놔도. 그 다음에 전략핵은, 그 다음에 미국은 전술핵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략핵은 ICBM하고 SLBM인데 이거는 줄 리가 없고. 네. 그래서 이걸 갖다 놔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핵공유를 해도 북한이 먼저 쏘면 우리가 KAMD로 막지 못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 이게 이제 확장 억제인데, 이게 계속 이제 용어는 북한 억제에서 뭐 확장 억제 뭐 자꾸 이제 용어는 더 강화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는 전술핵은 B-61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전 현실이 그래요. 말은 확장 억제 나중에 더 강화되는 확장 억제 무슨 말을 갖다 붙든 간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데 이거를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의견이 뭔가 하면 방법이 없다.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자체 핵무장을 얘기합니다. 이 자체 핵무장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전술핵 재배치하고 핵공유를 요구하는 분들이 중에 더 강력한 분들 아니면 같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럼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에서는 이거 철저한 한미공조, 한미동맹이거든요. 한미동맹을 신봉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핵개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근데 전 여기서 중요한 맹점을 Think the Unthinkable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하는 순간에 미국하고 우리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얼마 전에 태영호 의원하고 이렇게 뭐 사적인 자리에서 하다가 태 의원이 북한에서도 상당히 엘리트라 그런지 이렇게 상황을 잘 정리하고 상당히 요해를 잘하고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떤 핵과 관련돼서 전략무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나 남조선을 염두에 둬가지고 어떻게 할까 외교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중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걔네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 놓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쪽은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반응하는 건 이미 상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하지마, 해 이런 시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꺾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놓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애국적인 행동하시는 분이 핵 무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미국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놓고 이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미공조, 한미동맹 강조하시다가 핵무장 주장하면 이건 엉터리가 됩니다.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제목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을 위협을 가하고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을 넘기는 쪽으로 사드한테 안 맞고 패트리어트 팩스리를 무시하면서 한 50km 이하 고도에서 한 30km 이상 고도로 슉 대한민국 관통하는 쪽으로 SRBM 쏘아서 저 남해 바다 어디 공해에 떨어지게 하면 우리 꼼짝 못합니다. 팩스리어도 못 잡고 사드도 못 잡고 이거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탄두를 따라서 우리를 때릴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크게 당황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바로 우리 도산 안창호 하면서 SLBM을 쏴서 평양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북한을 동서로 관통시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자, 북한은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일본 열도를 넘겨이는 식으로 IRBM을 쏘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리를 관통해서 날아가는 게 우리 피해 안 주고 떨어지면 미국은 북한을 비난하지만 큰 대응은 안 할 겁니다. 핵실험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좀 하겠지만은 그건 안 할 겁니다. 요 영역은 절대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합참의장하고 이런 분들이 자체 결심하고 우리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이 결심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공조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뭐 북한에 우리가 SRBM 우리도 이제 현무가 있으니까 현무를 쏴갖고 북한의 알섬을 맞춰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이북도 컥 숨이 막히죠. 네. 근데 이거 하는 순간에 미국은 하지 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되지만은 안 그런 분야가 있다. 자체 핵 무장은 미국과 완전히 180도 딴 데로 가는 거고 핵 실험이 아닌 걸로 우리를 강력하게 위협했을 때 쉽게 말하면 천안함 사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복한다는 결심 이명박은 하지도 못했지만 연평도 때 우리가 뒤지게 맞았죠. 보복한다 그랬을 때 누가 말렸습니까? 미국이 말리죠. 정전체제 유지해서. 그래서 우리 맨날 깨지고 훨씬 잘 살면서도 기세 패하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말리든 뭐하든 그냥 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미국이 하기도 전에 벌써 알섬을 때린다든지 SLBM으로 평양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작전 계획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 미국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이게 작전 계획을 미리 짜놔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라. 확장 억제 전략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핵 공유 의미도 없잖아요. 핵 공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핵 재배치지. 전술핵 재배치. 근데 의미가 없는데 핵 공유란 과장된 표현 써서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도 저는 안 넘어갑니다. 결국은 국민들도 저처럼 알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탁탁 알섬을 때리고 평양을 넘기면 미국도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좋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보고 니들 까면 니들 한방 골로 가. 결국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네, 우리가 미국을 끌고 가는,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미국을 끌고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Think the unthinkable. 윤석열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은 미국과 헤어질 결심도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